안녕하세요, 황사부입니다. 등장인물의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3회에 걸쳐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다양한 관계의 조합들 중에서 어떤 관계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인물의 관계를 만들 때는 전형적인 인물을 만들지 말고 구체화시켜서 구체적인 인물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구체적인 인물이 나와야지만 다양한 관계의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관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렸을 거예요. 가장 극적이고 감정 변화가 큰 관계를 선택하시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극적이고 감정 변화가 큰 관계는 또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어진 대본 한번 보시면서 같이 고민해 볼게요. 그 애한테서 손 떼. 고작 19살짜리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아무리 세상이 미쳤기로 어린애한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당신 딸이 어디 가서 이 짓 한다고 생각해봐. 돈이면 뭐든 되는 세상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자, 이런 대본이에요. 자, 대본 보시면서 대략적인 상황이나 인물의 관계는 파악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설명을 위해서 대본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일단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저희가 공부하면서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극 속에는 지금 19살짜리 소녀가 등장해요. 근데 이 소녀가 돈벌이를 위해서 뭔가 미성년자가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흥업소에 나가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경우 성매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로 설정을 하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 모르지만 상대방은 명백해졌죠. 이 업소에 놀러와서 소녀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손님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말하는 사람, 프로타고니스트는 누구인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프로타고니스트로 가능한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일단 경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신고를 받고 왔던, 단속을 나왔던, 연락받고 오신 선생님, 아니면 이 손님을 제지하는 다른 손님, 종업원, 아니면 업소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행인, 다 가능하죠. 엄마나 아빠 같은 부모님도 당연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거보다 더 많은 가능한 인물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 예시들 중에서 어떤 인물을 선택해야지 이 손님하고 가장 극대화된 관계를 만들지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근데 이 대본에서는 이 프로타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의 관계를 설정하기 이전에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극 중에 소녀와 이 프로타고니스트 중에 어떤 사람이 결합되어야지 가장 극적으로 이 손님과 결합할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방법은요. 프로타고니스트가 이 소녀의 문제를 가장 자신의 문제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만 돼요. 그래야지 가장 극적인 상황과 극대화된 감정이 창조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인공이 이 소녀의 문제를 가장 자기 문제처럼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극적인 상황이나 극적인 감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랑 가장 친한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당연히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죠. 내 문제처럼 힘들 거예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 문제는 아니잖아요. 내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보다는 감정이 덜 크겠죠. 덜 극적이겠죠. 그러니까 내 문제가 됐을 때 가장 극적이고 극대화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프로타고니스트로 가능한 인물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소녀와 결합했을 때 가장 극적인 관계가 될까요? 엄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극 중에 소녀는 딸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엄마와 딸이 됐을 때 가장 극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요. 가장 감정 변화도 크겠죠. 그래서 손님하고도 가장 강력한 관계를 만들 수 있겠죠. 이것처럼
가장 극적이고 감정 변화가 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물이 적극적으로 극 속에 개입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극 속에 개입해서 내 문제라고 받아들일수록 강력한 관계가 창조가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엄마와 딸, 손님 이런 관계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전형적인 인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구체화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엄마와 딸이라고 하는 이런 전형적인 관계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본다면, 자, 일단 딸이 유흥업소에 나가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겠죠. 뭐 취미 삼아, 재미 삼아, 운동 삼아 이런 거 아니겠죠. 돈 때문에 나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엄마와 딸을 경제적인 것만으로 기준을 삼아서 대표적인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가난하냐 부유하냐, 그 다음에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딸이 문제하냐 모범생이냐, 이런 기준만 가지고 한번 조합을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딸은 지금 유흥업소에 나가고 있어요.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유흥업소에 나가고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문제하고 비행 청소년이에요. 학교도 안 나가고 문제 일으키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집에서도 가출하고 이런 소녀가 유흥업소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극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어떤 모범생인데 학교에서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집에서도 효녀고 이런 학생인데 학교가 끝나고 나면 아무도 몰래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모범생인 경우가 훨씬 더 극적이겠죠. 자, 그러면 문제아는 조금 빼볼게요. 자, 그러면 모범생인 딸인데 가난한 모범생일 수도 있고 부유한 환경의 모범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부유한 환경의 모범생이라면 집에서 모든 걸 지원해주고 등록금도 대학 가면 지원해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사주고 경제적으로 충분히 다 지원이 가능한데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유흥업소에서? 극적일까요? 이런 경우는 이 학생 스스로 개인적인 욕구에 의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본인이 사고 싶은 게 있거나 갖고 싶은 게 있거나 가고 싶은 데가 있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환경에 있는 모범생이 훨씬 더 극적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 엄마는 일단 부유한 건 안 되겠죠. 자, 딸이 가난하다고 했으니까요. 부유한 건 빼고요. 자, 그러면 가난하다는 건 같은 거고요. 이제 자식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무관심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볼게요. 만약에 무관심한 부모라면 딸이 학교에 가는지 공부를 하는지 대학에 가고 싶은지 전혀 관심이 없는 엄마가 딸이 이렇게 비행청소년이 돼서 유흥업소에 나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왔을 때 어떤 감정일까요? 당연히 마음 아프겠지만 가난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가 딸이 집안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본인이 몸이 아픈데 그 수술비를 대기 위해서 아니면 대학에 가고 싶은데 스스로 등록금을 만들기 위해서 유흥업소에 나간다면 그리고 그 모습을 맞닥뜨렸다면 이 업소에서 대면한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난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가 훨씬 더 극적일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조금 더 구체적인 인물로 만들어 보면 가난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와 가난한 환경의 모범생 딸이 됐을 때 훨씬 더 극적이고 감정 변화가 큰 관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번만 더 구체화를 시켜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을 사랑하지만 가난해서 지원을 못해주는 엄마, 가난해서 지원을 못해주고 자신도 몸이 아파서 수술도 못하고 있는 엄마, 딸은 스스로 등록금을 만들려고 하거나 엄마의 수술비를 만들고 싶은 모범생이라면 어떠세요? 훨씬 더 극적인 감정이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등록금을 만드는 것보다는 엄마가 아픈 게 훨씬 더 절박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수술을 못하고 있는 상황, 수술비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으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식을 사랑하지만 가난해서 지원도 못해주고 본인도 아파서 수술도 못 받고 있는 엄마와 그 수술비를 만들고 싶은 모범생 딸, 이렇게 정하는 게 가장 극적일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엄마와 딸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 강력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손님은 아직 전형적인 인물로 남아있죠.
손님도 구체화시켜서 구체적인 인물로 만든다면 전체적인 인물들의 관계는 더 극적이 되고 더 감정 변화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손님이 미성년자인 청소년인 딸이 있는 중년 가장이라든가 아니면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청년 사업가라든가 뭐 다양하게 또 구체화될 수가 있겠죠. 자, 제 생각에는 이 엄마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적인 감정은 자기와 비슷한 청소년 딸이 있는 그리고 자기 딸처럼 이런 학생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선생님일 때 훨씬 더 실망감이나 자괴감이 클 것 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당신은 그러지 말아야지. 당신까지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 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했을 때 더 자괴감이 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손님이 구체화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해지면 엄마의 감정은 또 달라지겠죠. 그쵸? 자, 이처럼 우리가 처음에 봤던 엄마와 딸 그리고 손님이란 전형적인 관계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지만 가난하고 몸이 아픈 엄마 또 엄마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서 유흥업소에 나갔던 모범생 딸 그리고 청소년 딸이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 이런 식으로 구체화가 된다면 인물들의 관계나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상황은 훨씬 더 극적이고 감정도 극대화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가장 극적이고 감정 변화가 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물이 적극적으로 극 속에 개입해야 돼요. 그래야지 강력한 관계가 만들어져요. 즉, 말하는 사람이 상대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극적이고 극대화된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엄마와 딸의 관계에서 보셨듯이 두 관계가 밀접할수록 강력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뭘까요? 가족이겠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관계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가족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 내 애인, 친구 이런 나하고 더 친밀하고 더 밀접한 관계일수록 강력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 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수많은 관계의 조합 중에서 어떤 관계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분석을 하실 때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적극적으로 극 속에 개입시키는 습관을 키우신다면 가장 극적이고 감정 변화가 큰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